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여대생이며 엄마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 저희 집에 가세는 기울어져 경제 사정이 어렵게 되어버렸고 엄마는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을 하시다가 돈 많은 새아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아빠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들었는데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40대 후반의 엄마는 정말 30대라고 믿어도 될 만큼 이쁘시거든요. 엄마와 재혼할 남자는 가난하지 않고 무조건 잘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며 동생과 저는 새아빠를 엄마 몰래 뒷조사했는데 큰 사업을 하여 재산이 상당히 많은 알부자라고 하니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렇게 엄마를 따라 여동생과 함께 서울에 있는 새아빠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좁은 집이었던 저희 집과는 너무 다른 스케일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톡 빠지겠다. 아이, 그만 놀래고 저기 2층으로 올라가 봐. 각자 방 다 꾸며놨으니까 맘에 안 들면 미리 말해주고, 알았지? 그리고 삼촌이 2층 방을 쓰고 있는데 당분간만 살 거야.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할게. 아이, 삼촌이 괴롭히면 바로 말해. 응? 이 아빠가 혼내줄게.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각자의 방을 보니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삼촌이랑 같이 2층을 써야 한다는 건 다 잊어버릴 정도로 동생과 저는 서로의 방을 구경하며 감탄사만 연발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렵게 살았기에 이렇게 큰 집에 사는 게 소망이었는데 엄마가 결혼을 함으로써 그 꿈을 이루었지만 사람은 욕심이 자꾸만 생기나 봐요. 방이 있어서 좋긴 한데 이렇게 좋은 집이 4명이로 된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맛있는 음식과 최고급 술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탁을 마주보고 앉았는데 삼촌은 동생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고 동생은 그런 삼촌을 힐끔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서로 예전부터 몇 번 만나서 저보다는 친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새아빠는 저를 보며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 엄마와 제가 최고로 이쁘다며 엄마보다 절 먼저 만났다면 어땠을까 한 번씩 생각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겁니다. 아빠는 술에 약하다고 들었는데 그날따라 술 연거푸 마시길래 좀 불안하긴 했었거든요. 당신 벌써 취했어? 큰애한테 너무 지난 농담하는 거 아니야? 농담이 좀 지나치다. 그만 마셔. 하고 화를 참으며 아빠에게 말을 건넸고 눈치 없는 삼촌은 그 와중에 형! 아니 하영이가 뭐가 이뻐? 난 우리 하나가 더 매력있고 이쁘던데? 하영아! 삼촌 말은 그게 아니라 삼촌 마음 알지? 응? 우리 내일 밖에서 데이트할까?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살짝 기분은 나빴지만 어차피 이제 남남도 아니고 가족이 되었으니 못 만날 이유도 없고 해서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삼촌과 만나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져 나갈 준비를 하는데 새아빠는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저녁에 삼촌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촌과 약속을 취소하고 같이 친해질 겸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고 하는데 그 순간 조금 흔들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 새아빠는 삼촌에 대한 큰 팩트를 날려주셨습니다. 삼촌은 여자를 너무 밝히는 놈이고 지금도 여자가 하도 많아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천하의 바람둥이라며 제가 삼촌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틀림없이 당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삼촌은 제 옆으로 쓱 오시더니 이런 형, 아니 순진한 애한테 그런 거짓말하면 못 써. 하영아, 삼촌 말고 지금 네 앞에 있는 아빠를 조심하렴. 알았지? 응? 아빠는 치마 들은 여자는 전부 다 좋아하거든.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아빠와 삼촌은 티격태격하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말 많은 삼촌보다는 그래도 편한 새아빠랑 같이 있는 게 낫겠다 싶어. 맞다. 아빠,
우리 오늘 제 방에 있는 가구 다시 배치한다고 가구 보러 가기로 했었잖아요. 아, 깜빡했다. 삼촌 미안해요. 아빠랑 미리 약속했었는데 우리 저녁 다음에 먹어요. 알았죠? 하며 당황해하는 삼촌을 두고 새아빠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얼떨결에 아직도 어색하게 짝이 없는 새아빠와 손을 잡고 나와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 새아빠는 나온 김에 서로 친해질 겸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는데 저 역시 친해지기 위해선 술이 최고라고 말을 하며 가까운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새아빠와 술을 처음으로 마셨는데 제가 술이 좀 센 편이라 새아빠가 따라주는 대로 마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도 약간 알딸딸한 게 기분이 좋은 걸 넘어 새아빠가 남자로 보여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버릴 정도로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반대로 새아빠는 약간 취했는지 아영아, 네 엄마가 좋아서 한 결혼이긴 한데 네 엄마 핸드폰 속에 있는 너의 웃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 그래도 내 딸이들 너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꾹 참았는데 왜 그게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스킨십도 잘 안 하고 제 몸에 살짝만 닿아도 흠칫하며 놀래던 새아빠가 부끄러워 그런 게 아니라 절 좋아해서 그랬다니.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화를 내야 정상인데 술을 먹어 취했겠다. 평소 새아빠가 든든한 남자로 보였겠다. 게다가 욕심이 많은 저는 술을 먹었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저도 모르게 아빠, 절 그렇게 마음에 들어있다면 아니 맨입으로 하지 말고 다른 남자들처럼 돈 많은 남자답게 집을 한 채 떡하니 준다던가 아님 돈가방을 가져와서 고백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뭐야. 맨입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 난 거절할 준비하면 되는 건가? 하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치 빠른 새아빠는 술을 마셔도 정신이 있는 건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제 명의로 해주면 엄마 몰래 만나줄 거냐고 하는데 거절할 줄로만 알았던 새아빠의 제안에 저도 모르게 흠칫했지만 그렇게 해주고 내일 아침 이 모든 상황을 기억한다면 엄마 몰래 만나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새아빠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더니 그렇게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였고 저 역시 뒤로 내빼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 자리에서 새아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행동에 새아빠는 놀라는 듯하였고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여웠던 저는 새아빠의 손을 잡고 술집을 나와 근처 호텔로 들어갔고 그날 밤 그곳에서 새아빠가 요구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었습니다. 넘으면 안 되는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20년 넘게 지켜온 제 모든 걸 새아빠에게 주었어요. 새아빠와 저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다음날 약속대로 집은 제 명의로 바꿔주더군요. 역시나 비밀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살고 있는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안 엄마는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주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집이 네 집이 되었냐며 엄마는 저에게 집요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별 수 없이 사실대로 새아빠를 남자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고 엄마 진짜 미안해. 아니 이상하게 아빠를 미친듯이 사랑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 하며 말을 해버렸는데 역시나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새아빠 역시 저를 사랑하게 됐다면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그날부터 새아빠와 저는 새로운 아파트를 구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엄마와 새아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 정리할 것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따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저와 새아빠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에게 여동생과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해버렸고 그 자리에서 여동생 손을 잡고 나와 현재는 삼촌이 구입해둔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라 엄마는 충격이 크셨는지
저와 여동생의 연락은 일치 안 받고 계십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대박의 꿈을 이루긴 했지만 엄마의 남자를 빼앗아버린 딸이라는 꼬리표는 늘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동생이 엄마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 모든 걸 다 용서받는 날이 오리라 믿으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